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22%, 그리고 코스닥은 0.93%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빨간색도 좀 보였는데 이후 쭉 하락을 해가지고 장중에 코스피 지수는 2286포인트 아래쪽으로 밀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장 마감점에 겨우 2300포인트를 딱 지켜냈습니다. 시장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주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것은 내일 당장 우리나라는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또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FOMC 의사록이 또 공개가 되죠. 그리고 다음 주는 이 물가의 영향을 받아서 또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 또 미국에는 또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또 그리고 뭐 그 다음 쭉 지나고 나면 또 미국 기준금리가 또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러니까 물가금리 이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우를 좀 살펴보면은 지난달에 6월달에 우리나라 그 물가가 5.4%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에서는 5.9%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건 미국 시간입니다. 그 시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보도들 쭉 살펴보면은 6%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6%대 물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 자, 그렇게 물가가 6%대에 나오게 되면은 이것도 뭐 몇십 년 만에 처음 이런 일을 경험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쭉 살펴봐도 지금 여기서 물가가 6% 나왔다. 만약 6%로 합시다. 이게 언제 얼마 만입니까? 이게 2008년도 그때쯤이겠네요. 그리고 또 그 이전으로 가면은 1990년대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물가 지표가 이렇게 높게 나옵니다. 물가가 저렇게 높게 나오면은 또 기준금리가 또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7월 13일 날 이거 미국 시간인데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이게 정점을 찍어야 된다는데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8.7%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정말로 8.7%가 나와버렸다. 그러니까 이 지난번 8.6%를 갱신해서 한 칸 더 뛰어넘었다면 난리 나쁩니다. 그러면은 다시 미국에서는 또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물가 정점은 언제 오느냐 또 이런 또 여러 가지 물음들이 시장을 괴롭게 만들 것 같아요. 기준금리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기준금리가 동일합니다. 1.75%, 1.75%입니다. 이번 달에 우리가 미국은 뭐 거의 자이언트 스텝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이번에 좀 물가가 내일 좀 높게 나와서 빅스텝 0.5% 기준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7월 달에는 금리 역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0.25%를 해놨습니다만은 앞으로 물가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8월달, 10월달, 11월달 기준금리를 이보다 훨씬 더 높은 폭으로 올릴 수가 있겠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여기서 0.5%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 예상치고요. 또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는 또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지금 이 물가가 높아서 금리를 올려가지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원자재 쪽으로 이 투기하는 세력들은 기가 확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높였다 보니까 반대로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경기 침체가 와버렸다. 경기 침체가 와버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 침체가 왔다 그러면은 다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난리를 지기겠죠. 여기 예전에 보여드렸던 미국의 기준금리 관련해서인데 잘 보시면은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다가요 또 급격하게 내렸다고요 급격하게 올렸다가 급격하게 내렸다가 급격하게 올렸다가 급격하게 내렸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버렸더니 경기 침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난리를 지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랴부랴 이렇게 금리를 갖다가 또 막 낮추게 되는 겁니다. 또 금리를 막 낮추다 보니까 다시 또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또 금리를 갖다가 싹 올리게 됩니다. 그렇다 되다 보니 또 경기 침체가 또 나타나서 또 다시 금리를 부랴부랴 내리게 되는 이런 현상을 갖다가
1970년대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앞으로 가면 이렇게 예정된 대로 금리가 계속 오를 거냐? 그거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이런 식으로 이게 기본 스텝이니까는요. 또 이것도 조금 과하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과하게 적어놨는데, 실제 이대로 집행이 될런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말로 물가가 고공행진을 해서 기준금리를 갖다가 미국식으로 이렇게 높이 올릴 수 있다 그러면 곧바로 경기 침체 우려는 점점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앞서 본 그림처럼 경기 침체가 오면은 은행은 다시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멈출지는 아직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장은 이렇게 금리를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줄다리기를 계속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이 뭐냐면은 그동안 이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다가 이제 민간에서 돈을 푸는 쪽으로 이렇게 중간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도기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넘어가는 동안 여러 가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지나고 나면은 결론적으로 다시 민간에서 크게 돈을 만들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계속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되는 거고, 예외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또 만약에 월급을 갖다가 아직 주기적으로 계속 받아서 조금이라도 적립할 수 있다 그러면은 계속 주식을 모아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시장에서 이슈는 계속 물가금리, 그리고 경기 침체, 이게 세 가지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은 이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렇게 많이 들어온 거는 현물을 너무 과하게 던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마들이 지금 공매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여기서는 없습니다만은 과도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물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아래쪽으로 찍어 눌러다 보니까 현물을 계속 찍어 누르니까 이게 현물이고 이 선물이면 이 선물 쪽에서 이 돈이 계속 이 현물 쪽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 금융투자 이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업종이 이만큼 많았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또 많이 팔았기 때문에 실제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은 별로 없어요.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오늘은 세 종목이 있는데 몇 개 없으니까 살펴보도록 합시다.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만할 때가 됐죠. 이게 13번이나 찍혔고요. 이제는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용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분석해 드렸죠. 지금 단기 투자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검색된 종목, 세 종목은 다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변곡점 지표를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보면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 신용이 문제가 되죠.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하는 게 문제가 되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지금 파워엑스레이 시장 분석에서 보면은 순매도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순매도를 했죠. 전반적으로 순매도가 됐잖아요. 저거는 엄청나게 좀 쪼려 있다는 겁니다. 개인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아니면 또 시장 하락에서 반대 매매가 저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저렇게 개인들이 막 쪼리고 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장에는 이 투자 심리가 개입이 되다 보니까 막 급등락을 하는 거지. 심리를 딱 제거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면은 또 다르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좀 싸다고 분석이 되는 종목이 오늘 20개, 그러니까 상승 반전 신호가 20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식으로 검색된 종목 꽤 있죠. 그리고 물론 6월 달에도 이런 식으로 요때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 그냥 감정을 다 제거하고 그냥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은 과매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 과매도라고 하는 거는 조금 좀 기술적으로 좀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현재 기업들 실적이 이 정도예요.
뭐 작년에 뭐 이 정도였다. 제가 이건 수치가 없어서 그런데 예전에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전보다 기업 실적이 늘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보다 늘었죠. 요때보다 지금 기업의 실적이 훨씬 더 늘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예전보다 훨씬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의 주가는 예전보다 이때보다 지금 현재가 더 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과매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시장에 이게 왜 이렇게 하락을 했냐? 수급적으로 보면은 투기하는 놈들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원자재 쪽으로는 투기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기준금리 올려서 때려잡은 거고, 또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이 공매도하는 세력들, 지금 현재 이게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이게 보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물가가 올라서 구매력이 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만 바라본다 그러면은 정말로 세상은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천공항 같은데 가서 딱 들다 보면 사람들 놀러 간다고 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놀러 가는 휴양지 같은데 가서 보면은 방 예약하기가 힘듭니다. 밖으로 놀러 다니는 사람, 이게 정말로 경제 위기가 맞나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다니고 있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돈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시장에 아무나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적어도 한다는 것은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남들보다 여력이 좀 되기 때문에 투자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놀러 다니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렇게 놀러 다니고 하는 게 기업 실적으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쪽을 너무 어떤 지배하게 바라본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네 이렇게 될 거고, 이건 안 보고 또 한쪽 이쪽만 본다 그러면 경기가 지금 굉장히 좋아지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를 갖다가 올리니까 경기 침체 우려라는 기사들이 지금 과대 생산이 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용해서 공매도 해가지고 돈을 때려 벌고 있는데, 덕분에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종목도 공매도를 많이 한 덕분에 싸다는 겁니다. 지금 싸다고 이렇게 계속 분석이 되고 있어요. 이게 기술적인 거죠. 이게 이제 감정을 배제하고 정말로 딱 냉철하게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은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사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때 이런 분석 정보가 굉장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간만 흐르면은 이 유행이 변하듯이 또 바뀐다 이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이런 쪽으로 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 이쪽으로 여행이나 사람들 많이 가서 유통업이나 다른 쪽으로 실적이 많이 늘어나서 실제 돈을 많이 벌더라, 경기가 지금 살아난다, 뭐 이런 쪽으로 또 시선이 쏠리게 되면 기사들은 온통 그쪽 기사들만 막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디 갔어요? 이미 지금 이 경기 침체 때문에 우려돼가지고 개인들은 주식을 못 사고 있는 상황이고 쪼려가지고 못 사는데, 이미 이런 종목들 지금 세력들이 매수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씨앗을 뿌려놓은 사람, 용기 있는 사람들만 돈을 버는 거고, 이 뉴스에 휘둘려가지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든 아니면 던졌던 사람들은 돈을 못 벌게 되는 게 늘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감정을 배제하고 정말로 데이터만 딱 놓고서 분석을 하면 이렇게 지금 싸다는, 굉장히 싸서 살만한 종목이 많아서 좋다, 굉장히 지금 어떤 우리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여기 또 시장 분석에도 이래 보면은 바닥권 종목 수가 오전보다 더 늘어났죠. 24개 종목이나 됩니다. 훨씬 더 많아졌죠. 그래서 살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정이 딱 개입되다 보니까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용기를 내려 그러면 빚내서 투자하면서는 용기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돈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여윳돈으로 해라는 겁니다. 여윳돈으로. 던져서 난할 수 있을 정도로 해라 이 말입니다. 씨앗을 뿌리듯이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려서 곧바로 어떤 수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잖아요. 물리적인 시간이 조금 필요하잖아요.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만한 종목들이 많았을 때, 그리고 최근에 이 금융투자 이거 매매 들어온 거 보면은 이게 외국인들이 너무 과도하게 던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물이 굉장히 싸다는 거고, 산 종목들의 실제 시장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여러 가지 변동성이 계속 일어나겠죠. 이번 주에도 물가 금리 계속 이슈가 바뀌어가면서 왔다 갔다, 그 사이에 뭐
비트치듯이 경기 침체, 물가 금리, 경기 침체, 물가 금리, 경기 침체, 물가 금리, 경기 침체 이렇게 계속 들어가듯이 하겠지만 그 과정이 예전에 정부나 중앙은에서 돈 풀다가 민간에서 돈 만드는 그 과도기를 지나는 거고 그 사이에 있어서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수요 회복이라든가 공급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투기 세력들이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융 쪽에는요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호러새끼로 만들어 가지고 완전 발바쁘고 호구로 만들어서 병신 만들어서 돈 빼들어서 돈을 법니다. 희한하다니까요. 제조업처럼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해서 좋은 상품 만들고 내끼 니보다 더 좋고 싸니까 사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고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뭐 언론 뭐 다 데려 가지고 돈의 힘으로 막 누러뜨려서 사람들을 갖다가 투자 심리로 뭐 쪼리게 만들어 가지고 호구로 바보 병신을 만들어서 돈을 쑥 빼들어요. 그냥 그것도 죽 먹듯이 쑥 빼들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경기 좋네 하면서 저거 물량 다 매집하면 그래 올릴 겁니다. 반대 매매 해가지고 다 틀어못 버리고 악랄한 게 이게 금융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우리 IMF 때 우리 국민들이 그래 열심히 진짜 피땀 흘려서 우리나라 기업들 만들어 놨더니 이거 뭐 외환시장에서 들어와서 장난질 몇 번 치서 우리나라 기업들 씨새끼들 막 진짜 금융권이고 뭐고 다 가져가가지고 기업 직원들 보면은 대기업 전부 다 이거 외국인들 소유가 많죠. 특히 금융권 외국인들 소유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대기업 총수라 해서 몇 년 재벌이라고 몇 명 뚝 앞으로 떼어놓고 야들이 욕심 많은 걸로 다 때려 포장해가지고 요건 야들이 다 쳐들어 묻고 돈은 얘들이 벌고 있는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이 금융이 딸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금융 쪽은 얍실하다. 그 얍실한 데서 살아남으려 그러면은 그 얍실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